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것을 판시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와 제주교계가 제주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제주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엄마가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아들이 엄마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대체복무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병역 자원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형벌로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은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병역법 조항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말까지 병역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기독교계는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은 환영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선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헌재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 선고를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자들의 도피처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기현은 특히 특정 종교 신도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워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지만 이는 종교를 빙자한 병역 기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교회 언론에도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이는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에는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상황을 놓고 볼 때 대체복무제는 시기상조라며 대체복무제를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와 제주교계가 함께 제주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CCC 청년들은 3박 4일 동안 기도 집회와 제주 해안가 청소 등을 하며 복음의 불모지인 제주도를 섬겼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애월읍에 있는 새별오름이 찬양과 기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자욱한 안개와 궂은 날씨가 집회 장소를 애웠었지만 저녁 집회에 참가한 이들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새별오름을 비롯한 제주 일대에서 개최한 선교대회에는 2만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제주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복음화율은 10%,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치입니다. 제주도를 흔히 복음의 불모지, 황무지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가장 기독교인이 적은 곳에 조금이나마 여기에 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사랑을 전했을 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고 특히 새별오름에서 열린 저녁 집회에는 제주교계 교인들도 참석해 청년들의 기도에 힘을 보탰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 설교를 맡은 제주 법한교회 신관식 목사는 제주의 복음화율이 현재 10%지만 10년 뒤에는 2배가 되길 꿈꾼다며 CCC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목사는 또 제주 4.3을 언급하며 이 아픔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에 청년들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3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한국 땅이 가슴을 품고 특별히 이수쟁이들이 가슴을 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청년들은 선교 유적지를 돌아보며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 처음으로 설립한 성례교회를 돌아보며 이 목사가 남긴 신앙 유산을 가슴에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대회 기간 기상악화로 해안가 청소 등 몇몇 일정에는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CCC 청년들은 제주 선교대회를 통해 쉼과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이제 공동체 시민들끼리 이제 좀 더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냥 제 자신으로는 조금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짙은 안개와 굳은 날씨도 청년들의 열정을 꺼트리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제주 땅과 한반도를 넘어 온 세계에 퍼지길 기대해 봅니다. 제주 새별오름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자신의 엄마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갈등이 부모 자식 간의 천륜마저 끊게 만드는 걸까요?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A씨. A씨는 신천지에 빠진 엄마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A씨가 어머니와 최근 주고받은 전화 메시지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 중에는 A씨 어머니가 칼부림 날 줄 알라며 A씨를 위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A씨는 신천지로 들어오라는 엄마와 갈등을 빚어왔고 욕설과 살해 협박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한테 오만 가지 욕설을 하더니 저한테 뭐 칼로 찔러 죽이겠다, 뭐 너 죽여버릴 수도 있다, 당장 꺼져라 이런 식으로. 그 말 듣고 제가 소름 돋아가지고 제가 그냥 바로 뛰쳐났거든요. 사실 A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다 고등학생이 돼서 다시 만났습니다. 자신을 신천지 위장단체에 소개해주기 전인 4년 전까지는 늘 그리운 엄마였지만 신천지로 인한 갈등이 시작된 후로는 더 이상 자신을 낳아준 엄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엄마랑 다시 화해할 생각은 없어요? 없어요. 신천지 탈퇴도 해줄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미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안산 지역 2단 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엄마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현재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마쳤고 사건은 어머니의 거주지인 제주도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사건이 제주 서부 경찰서로 이송이 됐네요. 아마 발생지가 거기나서 그쪽으로 이제 이송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송 종결이 됐어요. 어머니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취재진은 A씨와 함께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내가 왜 죽이려고 했어요 대체? 나 하나만 물어볼게. 나 왜 죽이려고 했어요? 신천지로 인한 갈등이 부모 자식 간의 천륜마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평화통일위원회는 오늘 한국교회 대북협력 지원 사업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남북회담 본부장을 지낸 양창석 선양하나 대표는 발제에서 한국교회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서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그 흐름을 타고 많은 교회가 시대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은주 평통연대 사무총장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원칙을 세우고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교회 통일 선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특히 대북 지원 사업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교회가 대북 지원 연대체를 구성해 하나가 되면 협상력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건강한 사역으로 활동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앞으로 교회 순례로 만나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려운 이웃들 속으로 들어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우는 연탄교회를 소개합니다. 일반 교회가 아닌 대안족 교회로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연탄교회 예배가 시작됩니다. 격이 없이 편안한 예배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에 자리한 연탄교회는 지난 2015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만든 교회입니다. 일반 교회의 문턱이 높기만 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들도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그런 백성들이니까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연탄교회는 일반 교회처럼 주일에 모이는 대신 수요일에는 예배로, 금요일에는 성경 공부로 모입니다. 참석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7, 80대 어르신. 교회에 처음 나온 이들도 쉬운 설교와 편안한 예배 분위기 때문에 불편 없이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시면서도 뼈에 사무치게 그렇게 이 노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감동을 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루하게 말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왔다가 은혜 많이 받고 가지요. 그래서 은혜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거지. 다른 데 또 가고 싶은 데, 다시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추운 겨울 연탄을 나누고 배고플 때 밥 한 그릇을 함께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살펴온 연탄은행 허기봉 목사는 한국교회가 교회의 담을 넘어 가난한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교와 나눔을 강화하고 사회와 이웃을 위해 흩어지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는 9월에는 이 같은 정신을 신학으로 정립한 이른바 연탄 신학을 한국교회에 소개할 계획입니다. 건물이 아닌 우리 자신이 천하를 주어도 살 수 없는 진짜 교회다.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서적인 밑받침을 통해 가지고 연탄 신학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연탄교회는 현재 서울 백사마을과 경기도 동두천 등 두 곳에 불과하지만 올해 안에 춘천과 인천, 대전에 각각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전주, 부산 등에서도 설립을 준비하는 등 전국 연탄은행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리,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물음 속에서 연탄교회가 대안적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2019년을 한 해 앞두고 개혁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500주년 기념대회장 백석대 주도홍 교수는 장로교회의 뿌리는 츠빙글리와 칼빈이 이룩한 스위스 종교개혁에 있지만 정작 한국교회는 장로교회의 교세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신학의 원류 찾기에 소홀했다며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교회 정신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 내년 전국 기념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주 교수는 이어 내년 전국 주요 도시에서 20여 차례의 기념대회를 열고 장로교회 역사적 정체성을 알리는 데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55주년을 기념하고 6.25 전쟁에 참여해준 캐나다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한국-캐나다 수교 55주년 기념사업회 회장 박경진 장로는 캐나다는 200여 명의 선교사들을 보내 선교 사역에 헌신하도록 했고 6.25 전쟁에는 2만 7천여 명을 파병함으로써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고마운 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지방회가 급성 소아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안흥교회 김영성 목사의 자녀 김지호 군을 위해 모금한 2천여만 원의 치료비를 전달하고 중보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돼서 우리 지호 군이 속히 완쾌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한 신천지 집단의 실상을 알리고 대책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영적인 전쟁은 생과 사 둘 중 하나라며 주님을 위해 죽으면 영생이 있지만 신천지는 영생이 아닌 영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인 이순필 목사 등이 실상과 대책, 대응 전략을 전했습니다. 부산 CBS 운영이사회 정기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가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2018년도 사업계획과 경영 현황을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